네, 은희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겠죠. 1월 시장이 끝나고 이제는 2월 중순께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올해 우리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초에 대부분의 미국 투자 은행들, 글로벌 IB들은 그해, 그러니까 2024년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의 주가가 이미 충분히 높았고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며 경기 둔화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아니었죠.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 M7을 비롯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가 눈부시게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20%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이 미국 투자은행들의 예측은 틀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었던 투자은행들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보다 주가 수준이 더 높은 상황 그리고 고금리도 꽤나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작년에 9%였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20%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5%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도 추가 10%까지 상승세를 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꼽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월 효과를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월 효과라는 것은 시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에 좀 상승세를 그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1월 주가 흐름이 1년 전체 주가 흐름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적으로 한 해, 그러니까 그해 1월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1년 동안 주식시장은 80% 이상의 확률로 상승세를 그린다고 합니다. 자, 1월 상승률 살펴보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았습니다. 4.9% 상승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우리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품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월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힌트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딥시크가 던진 공으로 인해서 AI 관련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서 중국 기술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되고 있죠. 이 상승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국내 시장처럼 좀 저평가된 주식이거나 미국 소비자 업종과 같이 좀 변동성이 적은 주식들 상승 가능성까지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서 내수주의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월 3일에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양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일이 있었죠. 이날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 3대 주체 모두 국내 소비와 관련된 내수 업종을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통적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내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외적 이슈에 덜 민감한 건 맞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국내 내수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면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소비 경기 침체가 역대급으로 장기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연간 증감률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2021년에 5.8%를 기록하고 나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3년 연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고꾸라졌는데 살펴봤더니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21년 만에 실제로 최대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크게 꺾인다라는 것은 내수가 정말 밑바닥부터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아직까지도 정치적 상황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수 부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하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이 제품을 파는 재화 산업보다는 좀 서비스 업종이 비교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으로 거론하고 있었던 것은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산업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 이유로는 교육량 감소에는 재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 자동차주 역시도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리기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처음으로 직접 생산키로 했죠. 복수의 소부장과 협력을 해서 독자적 공급망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장 들어서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결국 상한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 또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 상승세 보이면서 장 마감, 오늘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올해 안에 4공장이 완전 가동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5% 이상의 슈팅 나오기 시작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 자리 정확하게 안착한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거래일 연속해서 두 자릿수 장대 양봉이 있었죠. 오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4%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비아디가 차기 모델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HL만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5% 폭증했다고 합니다. 호실적을 꺼내놨었던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SOS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